뉴욕시의 젊은 의사 윌리엄 하포드와 그의 아내 앨리스는 새칭 아름다운 사람들로 불리는 부유한 계층의 남녀이다. 7살 된 딸은 보모에게 맡기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부부는 센트럴파크의 호화콘도를 빠져나와 윌리엄의 환자며 친구인 억만장자 빅터 지글러가 베푸는 호사스런 크리스마스 파티로 향한다. 파티에 도착한 윌리엄은 오랜 친구인 피아니스트 토드 필드와 환담을 나누며 두 명의 요염한 모델로부터 유혹을 받는다. 지글러가 데리고 놀던 여자가 약물 과용으로 화장실에 실신해 있다고 전해지고 윌리엄이 불려간다. 샴페인 취기에 나긋해진 앨리스는 정중하게 사근거리는 나이든 남성과 춤을 추면서 또한 유혹을 받지만 물리친다. 다음 날 밤 앨리스는 마리화나에 취한 채 전날의 심사를 윌리엄에게 알리고 남편과 아내라는 객체로서 결혼에 대한 신의와 시기를 질문하게 된다. 자신은 과거에 한번 혼외 정사를 가지려 했었다고 고백한다. 상황만 허락했다면 그녀는 자신의 욕정을 사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앨리스의 이러한 고백은 윌리엄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아내의 정숙을 믿었던 신념의 회의를 품은 채 집 밖으로 나선다. 우선 그는 약속된 환자를 보는 것으로 시작해 뉴욕 시내를 배회하기 시작한다. 죽은 환자의 딸로부터 공격적인 구애를 당하고 창녀로부터 초대받고 마침내는 비밀스런 집단 오는 파티에 인도된다. 그가 접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변태와 욕정, 위험과 죽음으로 이끄는 암울한 인간의 어두운 양태를 가지고 잔인하게 다가온다. 1999년 전설적인 영화 감독 스탠리 큐브릭의 사망 직후 개봉한 그의 마지막 작품 아이즈 와이드 셧은 개봉 당시 평론가와 관객 모두에게 극명한 호불호를 불러일으켰다. 단순한 에로틱 스릴러로 치부되었던 이 영화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재평가되며 큐브릭의 다른 걸작들 예컨대 샤이닝이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견줄만한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영화는 현대적인 배경을 지니면서도 큐브릭의 초기 영화 제작의 기반이었던 스릴러 및 필름 누아르 장르에 확고히 뿌리를 두고 있다. 블라인드를 통해 들어오는 강렬한 빛의 사용은 필름 누아르의 특징을 연상시키며 비리, 미행당하는 시퀀스나 영화 전반에 걸친 그의 감정적, 육체적 쇠퇴는 전형적인 필름 누아르의 전개 방식을 따른다. 또한 표면적인 현실을 벗겨내어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는 필름 누아르의 전형적인 주제를 반영하여 영화는 상류층의 탐욕과 욕망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큐브릭은 화려한 세트를 통해 사회적 계층 간의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빌의 뉴욕 거리 장면에서 리어 스크린 프로젝션이라는 고전적인 할리우드 기법을 사용했다. 이 기법은 빌의 심리 상태를 몽환적으로 표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배경은 마치 꿈처럼 흐릿하게 보이며 빌은 주변 환경과 분리된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연출은 빌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암시하며 빌의 밤거리 여정이 그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나는 빌의 여정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다. 그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 때문에 모든 것이 과장되어 보일 뿐이다. 관객은 빌과 마찬가지로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혼란을 느끼며 빌이 살인 미스터리에 휘말린 것인지 꿈을 꾸는 것인지 아니면 영화 전체가 그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된다. 주인공이 스스로를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다고 믿지만 상류층 귀족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것처럼 빌 역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류층의 변덕에 휘둘리는 존재이다. 그는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원작 소설에서도 주인공의 내면 독백을 통해 이러한 설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영화가 빌의 감정적 혼란과 아내의 고백이 그에게 미치는 영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잠자리에 대한 환상을 고백했을 때 빌은 충격에 휩싸여 밤거리를 배회한다. 이때 인공적인 배경은 그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더욱 강조한다. 오랫동안 자신을 과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었던 빌은 아내의 고백을 통해 자신이 똑같은 욕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 아내에게 똑같이 갚아주려 한다. 빌의 밤거리 여정은 그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킨다. 마치 단테의 신곡처럼 빌은 여러 단계의 시련을 겪으며 자신이 생각했던 모습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결국 빌은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빌은 아내에게 복수할 수 있는 4번의 기회를 얻지만 모두 거절한다. 아이즈 와이드 셧은 실제 성적 행위가 아닌
마음속의 성적 질투에 관한 영화이다. 이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질투를 이용하여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의 약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또한 인간의 감정적 나약함을 탐구하고 인간을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로 볼 것인지 악한 존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빌과 앨리스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이 영화 속에서 겪는 감정은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적 고통이며 서로에게 행하는 일종의 심리적 고문이다. 빌은 여러 단계의 시련을 겪으며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든다. 그는 아내와 닮은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었지만 거절한다. 그는 성매매 여성과도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었지만 역시 거절한다. 빌은 자신의 부와 지위를 이용하여 아내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성매매 여성이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는 자신의 선한 선택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나이팅게일을 만나는 장면은 마치 어두운 마법사와 수정 구슬을 연상시킨다. 그는 빌에게 그의 욕망과 탐욕에 굴복하도록 유혹하며 빌이 현재 걷고 있는 길의 끝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점쟁이처럼 행동한다. 어두운 조명과 텁수룩한 수염은 그를 마치 고대 예술 작품에 묘사된 어둠의 존재처럼 보이게 한다. 마지막 단계는 퇴폐적인 저택 장면이다. 빌은 가면을 쓰고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지글러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빌이 사회적 성공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저택은 빌이 갈망하는 욕망의 정점처럼 보인다. 하지만 빌은 저택에 도착하여 자신이 갈망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가면을 벗고 광기에 휩싸인 저택을 배회하며 자신이 갈망했던 모습에 대한 환멸을 느낀다. 컬트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악한 면을 상징한다. 빌은 자신의 악한 면에 굴복하여 컬트의 일원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다. 빌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 술을 찾아 헤매며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겹쳐진다. 저택에서의 마지막 단계는 빌에게 금단의 열매를 제공하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한다. 파티에서 쫓겨난 후 빌은 자신이 되고 싶었던 모습에 대한 조롱을 받는다. 상류층 사람들은 그를 비웃으며 지글러는 그가 단지 큰 게임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경험은 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사회적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 없는 가면을 쓴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는 자신의 삶, 아내, 가족을 되찾고 싶어 한다. 컬트를 떠난 빌은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 빌은 앨리스에게 돌아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무너진다. 베개 위에 놓인 가면은 앨리스도 위선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앨리스는 다른 남자와의 잠자리에 대한 환상을 품었었고 빌 또한 마찬가지였다. 빌은 앨리스처럼 위선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한 소녀의 실종과 다른 소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빌의 시선으로 보면 다른 의미를 지닌다. 영안실에서 빌이 본 소녀가 파티에서 그의 목숨을 구해준 소녀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소녀가 빌의 꿈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지글러의 파티에서 빌이 구해준 소녀는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다. 빌이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이다. 만약 그 소녀가 빌의 목숨을 구해준다면 빌은 자신의 선행으로 목숨을 구원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감상에서는 소녀의 정체는 중요하지 않다. 소녀는 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빌의 꿈의 죽음과 그의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을 상징한다. 빌은 파티에서 만난 소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앨리스에게 돌아가고 싶어 한다. 빌의 시선으로 다시 보면 레인보우 패션의 가게 주인은 빌의 또 다른 자아를 보여준다. 처음에는 딸이 두 부유한 남자에게 몸을 파는 것을 역겨워했지만 빌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는 딸이 몸을 파는 것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수익의 일부를 나누고 있었다. 빌은 이러한 변화를 역겨워한다. 빌은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났지만 가게 주인은 그렇지 않다. 가게 주인은 돈과 권력을 쫓아 딸을 희생시키는 길을 택했다. 가게 주인은 빌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이다. 그는 자신의 딸을 희생시켜 사회적 성공을 얻으려는 사람을 상징한다. 빌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빌의 또 다른 자아를 보여주는 인물로는 지글러를 빼놓을 수 없다.
지글러는 빌이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동안 빌은 지글러처럼 욕망과 탐욕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빌은 또한 섹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배운다. 매춘부에게 섹스는 교육을 위한 수단이고 컬트에게 섹스는 권력, 욕망, 돈을 의미하며 일반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이다. 영화 마지막에 빌이 앨리스와 함께 장난감 가게에 서 있을 때 앨리스는 집에 가서 최대한 빨리 잠자리를 같이 해야 해요. 라고 말한다. 이 순간 섹스는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수단이 된다. 아이즈 와이드 셧의 무서운 점은 현실처럼 불확실한 결말로 끝난다는 것이다. 앨리스는 빌에게 이번에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 그녀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한다. 관객은 불안한 결말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 영화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생각을 다룬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절대 알 수 없다. 큐브릭은 이 영화에서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